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화학결합에서 앞쪽에서 이제 편제된 전자 모형 중의 일부인 루이스 구조하고요, VS-EPR 분자의 기하 구조죠.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제 화학결합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그 VBT 그리고 MOT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화학결합을 어떠한 그 편제된 전자 모형하고 비편제된 전자 모형을 이제 같이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원래는 뭐 8단원, 9단원 다 동시에 배워요. 배우는데 이제 준달 교재는 이제 나눠져 있는 것 뿐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편제된 전자 모형을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죠. 화학2를 하시면 이제 다루게 되는데, 뭐 오비탈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뭐 심각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분자 기호는 분자의 기하 구조는 등장을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비편자화된 전자 모형, 사실 뭐 이 말을 뭐 그 MOT에만 딱 이렇게 국한해서 쓸 수는 없지만, 이제 굳이 나눠서 이제 얘기해 본다면 비편자된 전자 모형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MOT라는 걸 배워요. 몰레큘러 오비탈 티어리고요. 얘는 VBT 이런 관점에서 배우는데, 이제 이거는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좁은 범위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준달 교재는 이거를 그냥 이런 거 있죠.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그 다음에 VS-EPR 분자의 기하 구조를 얘기하고, VBT 혼소 오비탈을 얘기하는 요거를 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핵 사이에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요 과정을 다 정리를 하셔야지만 요 모형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얘 물어보고 얘 물어보고 얘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제된 전자 모형에서 VS-EPR 지난 시간에 할 때 이거 입체수 얘기했죠. 물론 입체수를 뭐 중심 원자에 대해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심 원자를 기본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SN 스테링 넘버라고 하는 입체수하고 요 VBT는 서로 연동해서 간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뭐 순서대로 보면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배우지만, 뭐 우리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얘랑 얘는 연동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고, 이제 VBT하고 MOT의 가장 큰 차이점은, VB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전자가 원자핵에 편제되어 있다 그랬고요. 얘는 결합 전자가 다 어디 있는 거야? 분자에 전체에 펴져 있다 그런 얘기인데, 모두 굳이 공통점이라면 사실 MOT든 VBT든요, 기본적으로 원자가 전자 그리고 실제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특징인데, 특히 이제 MOT 같은 경우에는 뭐를 알려줄 수 있냐면, 어떠한 그 자기적 그러니까 결합의 세기, 물론 결합세기도 이제 우리가 이러한 편제된 전자 모형에서 어떤 이제 다중결합이 있으면 결합세기 강한다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얘는 보다 더 이제 결합 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결합세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결합 에너지 물어볼 수 있어요. 결합 에너지.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크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교하는 관점에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 자기 성질이 이제 우리가 뭐 상자기성, 반자기성을 배울 건데, 그러한 자기 성질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가 원자 상태와 분자 상태일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온화 에너지,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기, 원자의 전자 친화도와 분자의 전자 친화도 비교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MOT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VBT는 어떠한 결합이 어떻게 돼 있니? 분자의 구조가 어떠니? 그 다음에 어떠한 혼소 오비탈 이런 관점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비편적 전자 모형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뭐 준다기도 마찬가지지만, 얘랑 얘를요 동시에 적용해서 이제 어떠한 분자의 모형을, 분자의 어떤 형태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벤젠의 구조를 어떠한 시그마 결합은 요로 설명하고요. 파이의 결합에 의한 비편제화된 모형은 요거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가 맞고 틀리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어떠한 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앤드 로컬라이즈 일렉트론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컬라이즈 일렉트론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루이스 구조 그리고 VS-EPR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혼소 오비탈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원자과 결합 이론과 편제된 전자 모형.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전에 루이스 구조, 얘는 VS-EPR, 그렇죠? 얘는 VS-EPR,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고, 얘는 VBT, 얘는 이거예요.
밸런스 본드 띠올인데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원자과 전자란 얘기지. 그래서 얘를 원자과 결합 이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자, 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오비탈의 혼성화를 통해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혼성 오비탈을 얘기할 수 있어요. 혼성 오비탈. 혼성 오비탈을 얘기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요. 이런 거 했었어요. 모든 결합에는 시그마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루이스 구조에서 이제 어떠한 결합을 그릴 때 반드시 결합에는 시그마 결합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파이 결합이라 그랬죠.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시그마 결합축의 전자밀도가 높은 결합이다. 이거는 정말로 오비탈이 겹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H2거든요. H라고 하는 원자는 1s1이죠. 즉 동그란 s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구형의 오비탈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 H와 H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오버래핑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죠? 파울리, 베타울리에서 거꾸로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채워지는 거고요. 얘는 s오비탈과 s오비탈의 시그마 본드라고 그래요. s오비탈과 s오비탈 간의 시그마 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오비탈과 s오비탈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HF 같은 거 있잖아요. 자, HF 같은 거 볼까? 자, HF 같은 거 보면요. H는 1s1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F는 뭐 1s에 있는 거는 의미 없지만 1s2, 2s2, 2p5죠. 그쵸? 그랬을 때 얘는 결합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분자오비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이때 2s와 2p 오비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s의 전자가 이렇게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2p의 전자가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홀전자가 하나 있거든. 항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홀전자가 하는 거야. 항상 결합이라고 하는 건 홀전자가 하는 거야.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는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이 홀전자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p오비탈에 있죠. p오비탈은 x축, y축, z축으로 세 개의 방향으로 R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비탈이 겹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경우라면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겹쳐 있죠. 그죠? 오비탈이 정말로 겹쳐져 있고 결합축상의 전자밀도가 높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축의 전자밀도가 높은 결합을 우리는 시그마 결합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이때 시그마 결합의 단면을 보게 되면 어차피 s오비탈도 동글동글한 모양이고 p오비탈도 R형 모양으로 그 끝자락은 뭐야?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오비탈이 이렇게 중첩이 되게 되면 그때 그 오비탈에 중첩된 단면이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결합을 우리는 시그마 결합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F2, F2. 그러니까 F2죠. FF 결합한 거. 그러면 여기가 F고 또 상대방도 F가 있으면 얘는 P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시그마 결합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제 파이 결합을 얘기할 때 제가 P 오비탈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시그마 결합은 모든 오비탈이 다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랬죠? 어떤 결합이 있을 때 다중결합이 있으면 하나는 시그마 나머지는 파이 결합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결합축의 수직 방향의 전자밀도가 높은 결합이고 오비탈에 겹친 단면이 R형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겹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이드웨이로 보게 되면 R형으로 겹쳐 있지만 앞에서 보게 되면 겹쳐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이드웨이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결합축은 여기거든요. 결합축은 여기인데 전자밀도가 이쪽에 높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이런 결합을 우리는 파이 결합이라 한다. 어쨌든 파이 결합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루이스 구조를 보면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다룬다는 얘기고 어쨌든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축의 수직 방향에 대한 얘기고요. 반드시 p오비탈과 p오비탈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좀 전에 이런 경우는 p오비탈과 p오비탈의 시그마 결합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파이 결합이 있다. 파이 결합도 파이 결합도 p오비탈과 p오비탈이기는 해요. 그런데 파이 결합이다 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p오비탈과 p오비탈 결합 맞아요. 하지만 p오비탈과 p오비탈 결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건 아니지. 왜?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파이 결합은 반드시 p오비탈과 p오비탈이다. 시그마 결합은 다 된다. 일단 그렇게 잡아두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여기 보면 되면 일반적으로는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의 결합 에너지는 파이 결합이 크다. 시그마 결합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얘는 오비탈이 정말로 겹쳐요. p오비탈과 p오비탈이. 근데 얘는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서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고 사실은 결합축은 여기 있을 때 얘는 전자가
서로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시그마 결합처럼 완전히 오버래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합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오비탈이 잘 겹쳐져야지만 결합이 강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그마 결합을 제외한 다중결합은 파이 결합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정리하시고요.